설명에 앞서서 시청 주의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문법이라 그러면 쓸데없이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들, 나는 영어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고 그냥 문제 푸는 어떤 고득점 노하우가 좀 필요하신 분들, 나는 단어만 알면 뭐 다 필요 없다라고 자신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별 쓸데없는 문법 규칙 남발하고 뭐 다 규칙으로 설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제 동영상을 시청하실 경우 정신착란증, 공황장애, 기타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접속사를 한 번 더 할 건데, 지난 시간 괄호 열고 1번 강의에서는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 어휘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법 설명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뭐 중요 어휘 정도를 좀 정리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자, 오늘은 제목이 혼돈하기 쉬운 전치사와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문법 책 같은 데 보면 전치사하고 접속사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 어떤 어휘의 리스트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구하실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부터는 혹시라도 지금 이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제 채널 다시 쓰는 영문법 8-1번 강의하고요. 못해도 1번, 완전히 1번. 영어가 문장을 만드는 원리, 요 두 개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청을 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안 그럼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영어 단어는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영어 단어는 품사가 결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품사는 자유롭다예요. 그러면 품사는 뭐가 결정하나요? 위치가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의 배열된 그 위치, 그 중에서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이 품사로 보는 게 맞다. 분명 그런 구분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전치사하고 접속사가 기본적으로 무슨 차이를 갖고 있느냐. 요거 두 개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상충되죠. 단어는 품사에서 자유로운데 이렇게 갈라서 생각을 해야 돼? 아니잖아.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잠깐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단어가 우리가 원래 단어를 공부를 한다는 건 뭘 공부하는 건가요, 여러분? 의미를 먼저 공부하는 게 맞죠. 의미가 1차예요. 그거보다 앞설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뜻은 같은데 같은 뜻을 말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죠. 그런 단어들은 그 안에서 문법적으로 역할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를 수가. 항상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해서 외워야 하고 그런 거는 중요도가 높은 암기사항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구분법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법적인 설명보다는 어휘에 대한 정리에 조금 가까운 수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 자, 먼저 혼돈하기 쉬운 접속사와 전치사를 다룰 건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 표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안고 넘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개념 없이 다음 거 보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꾸 겁주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전치사하고 접속사 뭐 이런 구분하기 전에 품사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치사가 됐건 접속사가 됐건 둘 다 되는 경우들 많아요. as 뭡니까? as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잖아요. 뭘로 구분할 건데요? 그 뒤에 나열된 단어들의 배열, 그 뒤에 나열되어 있는 그 단어들의 의미, 그거 갖고 구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드리고 있는 이 단어들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둘 다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꺼내냐면
시험에는 뭐만 물어봅니까? 같은 뜻인데 헷갈리는 거 요거밖에 안 물어보잖아요. 시험은 원래 헷갈리는 거, 실수하기 쉬운 거 그거 갖고 문제 내잖아요. 그거 공부하는 거보다 그 뒤 이면에 있는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as는 일단 지난 전치사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since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다 돼요. 무슨 얘기냐? 뒤에 명사 한 개만 나와도 되고 뒤에 주어 동사 다 나와도 돼요. 기본적인 뜻은 뭐뭐 이래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뒤로 혹은 이렇게 한 이래로. 하나 더, 이거 부사로도 쓰입니다. 부사로 쓰이면 현재까지 혹은 지금까지 여지껏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since를 공부를 할 때, since라는 단어의 뜻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거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거 기본적인 뜻을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품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장 속에서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단어를 공부할 때 품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쓰였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품사를 좀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fter하고 before는 한꺼번에 갑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뒤에 그냥 명사만 나올 수도 있어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돼요. 자, for는 제가 지난번 전치사 설명을 할 때 잠깐 설명을 뺐었죠. for는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A, 그 다음에 for, B라고 하면 A는 B를 향해 있는 거예요. B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를 향해서 혹은 뭐뭐를 위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for가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거 하나 해볼게요. 그냥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죠? for 뒤에 SV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목전에 두고 이런 걸 향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도 말 그대로 다 통합니다. 원래 for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for가 가지고 있는 전치사의 뜻이 조금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접속사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단 요건 주의할 게 문장 맨 앞에서는 접속사로 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 맨 앞, 문장을 시작하는 앞에서는 because라는 이유 때문에 for를 쓰지는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전치사 for하고 헷갈리니까. 그럼 안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전치사하고 접속사를 구분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전치사하고 접속사로 둘 다 되는, 왜 이렇게 되는지, 원래 구분이 뭐였는데 그런 의미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의미는 같지만 구분해야 되는 경우, 이게 왜냐하면 참 어이없게도 시험은 일반적인 경우나 일반적인 경향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 안에서 좀 튀는 거, 좀 특이한 거, 좀 헷갈릴만한 거 그걸 문제로 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어휘다가 아니고 이런 거 우선 해서 이런 것도 이해를 하고 그 이해의 틀을 여기까지 확장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보시는 분들은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갈게요. 자, although, though, 그 다음에 even though 뜻 같죠? 심지어 뭐뭐이긴 하지만 이렇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in spite of하고 despite는 전치사예요. preposition입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이 관계를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같은 뜻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같은 뜻의 단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문법적인 역할을 이미 갈라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혼돈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의 뜻과 함께 문법적인 그 품사의 결정, 그것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됩니다. 아주 옛날에요. 아주 옛날에 in, despite of를 쓴 적이 있어요. 이게 토익 시험 문제로 이렇게 단어를 꼬아가지고 낸 적이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in spite of로 쓰든지 despite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despite of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 아주 옛날 얘기이긴 한데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 한 단어로 쓰든지 이걸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비코즈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 보여줘야 하고 비코즈 오브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나와야 하지만 during은 이 관계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뭐이기는 앞에 단어하고 헷갈렸네요. 뭐뭐 동안에 둘 다 뭐뭐 동안에라는 뜻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혼용해서 쓸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while에 대한 설명은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지금은 어휘만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 instead of는 이제 보이시죠? 뒤에 of가 들어가면 거의 전치사로 쓰겠다는 얘기고 that이 들어가면 접속사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이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 전치사나 접속사가 특별히 우리말 그 어떤 말로 매칭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그럼 instead는 그러면 접속사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접속사 아니에요. 이거 그냥 부사예요. 부사로 단독으로 쓰여서 대신에라는 뜻밖에 안 가져가요. 그리고 in case of는 전치사지만 in case that 여기서 that절의 that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in case 바로 뒤로 주어 동사를 써버리면 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in case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요. 하나 더 in case 뒤에 아무것도 안 쓰고 단독으로 쓰면 만일의 경우에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이런 단독의 뜻으로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요 단어만 요걸로 요렇게 바꿔버리면 혹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라는 표현이 됩니다. 설명이 너무 빠른가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단어의 뜻이 워낙에 강하니까 굳이 구분 안 하고 다 써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뜻은 반대로 뜻은 완전히 같은데 품사의 역할을 좀 구분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하는 단어 몇 개만 외우는 게 공부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00% 나중 가서 막혀요. 다음에 자, except, without,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with, without, 그리고 except 얘네들은 전부 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except that 해갖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in that, 이러이러한 점에서 얘네들은 접속사예요. unless도 접속사입니다. 가끔 놓치시는데 전치사 뒤에 접속사를 왜 써요? 어차피 다 연결하는 건데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절을 넣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that은요 원래 전치사 뒤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쓰지를 않는데 이런 경우만 써요. 왜냐하면 that은 뜻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딴 거하고 막 이렇게 막 섞어서 쓰면 좀 헷갈려서 안 써요. 이유는 안 쓰는데 요런 몇 가지 특징적인 어휘는 인정을 해준 거죠. 왜? 자리 잡은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unless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접속사예요. 이거 다 나와야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럼 unless에서 그러면 주어 동사 안 보이는 경우 많던데요. 그건 문법적으로 틀린 거죠. 근데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해서 꼭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죠? 국어 문법에서 틀리는 경우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말은 아니죠. 또 의미가 통하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어떤 소수의 몇 개의 경우를 가지고 이런 거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라는 말 하는 거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슬랭만 배우세요. 슬랭하고 이디어만 계속 배우세요. 문법에서 틀린 거 그런 것만 골라가면서 배우세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자 화면을 하나 옮기고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어휘 중에서 보통 중요 어휘라 그러면 뭔데 중요하다 그래요? 뭐가 중요한 거 같으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전 일단 이 얘기는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격적인 어떤 시험 대비를 위한 영상을 찍을 계획은 좀 있어요. 근데 실현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
다시 쓰는 영문법, 이 시리즈는 분명히 어법이건 문법이건 영어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자, 제대로 좀 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시험에 중요합니다, 이건 일단 빼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잘못 보거나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하면 해석 자체가 안 되거나 아주 다른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장 해석에 결정타를 줄 수 있는 애들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헷갈리지 말고 제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 지난 8-1강에서 말씀드렸죠. 이건 신호탄이거든요. 전치사가 나오면 이관계 없이 봐라. 접속사가 나오면 이관계로 봐라. 교통신호에서 신호 똑바로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골로 가죠. 말이 너무 직선적인가요? 신호도 제대로 못 본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무슨 그 뒤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못해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만큼은. 그리고 이것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지금부터 그냥 바로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 요거 뭐 한 20개 되나요? 한 20개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는 많이 알고 싶다 해갖고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 같은 거 한다고 하셔도 헷갈리기 쉬운 전치사하고 접속사 이거 싹 다 모아봤자 한 40개 되나? 한 3, 40개 선. 그 외에 몇 가지 경우의 수까지 다 더한다 해도 50개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나는 어떻게 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외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강사 생활 하면서.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짜증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잔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두 개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상충되죠. 단어는 품사에서 자유로운데 이렇게 갈라서 생각을 해야 돼? 아니잖아.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잠깐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단어가 우리가 원래 단어로 공부를 한다는 건 뭘 공부하는 건가요, 여러분? 의미를 먼저 공부하는 게 맞죠. 의미가 1차예요. 그거보다 앞설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뜻은 같은데 같은 뜻을 말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죠. 그런 단어들은 그 안에서 문법적으로 역할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를 수가. 항상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해서 외워야 하고 그런 거는 중요도가 높은 암기사항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구분법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법적인 설명보다는 어휘에 대한 정리에 조금 가까운 수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 자 먼저 혼돈하기 쉬운 접속사와 전치사를 다룰 건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목이 혼돈하기 쉬운 전치사와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문법 책 같은 데 보면 전치사하고 접속사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 어떤 어휘의 리스트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구하실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부터는 혹시라도 지금 이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제 채널 다시 쓰는 영문법 8-1번 강의하고요. 못해도 1번 완전히 1번 영어가 문장을 만드는 원리 요 두 개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청을 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안 그럼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영어 단어는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영어 단어는 품사가 결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품사는 자유롭다예요. 그러면 품사는 뭐가 결정하나요? 위치가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의 배열된 그 위치, 그 중에서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이 품사로 보는 게 맞다. 분명 그런 구분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전치사하고 접속사가 기본적으로 무슨 차이를 갖고 있느냐. 설명에 앞서서 시청 주의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문법이라 그러면 쓸데없이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들, 나는 영어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고 그냥 문제 푸는 어떤 고득점 노하우가 좀 필요하신 분들, 나는 단어만 알면 뭐 다 필요 없다라고 자신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별 쓸데없는 문법 규칙 남발하고 뭐 다 규칙으로 설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제 동영상을 시청하실 경우 정신착란증, 공황장애, 기타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접속사를 한 번 더 할 건데, 지난 시간 괄호 열고 1번 강의에서는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 어휘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법 설명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뭐 중요 어휘 정도를 좀 정리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자, 오늘 돼요. 무슨 얘기냐? 뒤에 명사 한 개만 나와도 되고 뒤에 주어 동사 다 나와도 돼요. 기본적인 뜻은 뭐뭐 이래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뒤로 혹은 이렇게 한 이래로, 하나 더, 이거 부사로도 쓰입니다. 부사로 쓰이면 현재까지 혹은 지금까지 여지껏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since를 공부를 할 때, since라는 단어의 뜻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거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거 기본적인 뜻을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품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장 속에서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단어를 공부할 때 품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쓰였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품사를 좀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fter하고 before는 한꺼번에 갑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뒤에 그냥 명사만 나올 수도 있어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돼요. 자, for는 제가 지난번 전치사 설명을 할 때 잠깐 설명을 뺐었죠. for는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A, 그 다음에 for, B라고 하면 A는 B를 향해 있는 거예요. B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를 향해서 혹은 뭐뭐를 위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 표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안고 넘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개념 없이 다음 거 보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꾸 겁주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전치사하고 접속사 뭐 이런 구분하기 전에 품사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치사가 됐건 접속사가 됐건 둘 다 되는 경우들 많아요. as 뭡니까? as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잖아요. 뭘로 구분할 건데요? 그 뒤에 나열된 단어들의 배열, 그 뒤에 나열되어 있는 그 단어들의 의미, 그거 갖고 구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써드리고 있는 이 단어들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둘 다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꺼내냐면 시험에는 뭐만 물어봅니까? 같은 뜻인데 헷갈리는 거 요거밖에 안 물어보잖아요. 시험은 원래 헷갈리는 거, 실수하기 쉬운 거 그거 갖고 문제 내잖아요. 그거 공부하는 것보다 그 뒤 이면에 있는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as는 일단 지난 전치사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since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다